구성하다가 사실 하루 전에 준비하거든요. 원래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홈쇼핑은 항상 시간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오늘은 뭐 시간은 간단한 거니까 시간을 정해줘라는 거고, 오늘은 이 동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이 욕구 동기. 자, 베네핏이죠. 베네핏. 홈쇼핑은요, OBM인데 오픈해서 아까 호감을 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사람들을 갈등을 일으켜서 그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켜서.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막 치과 갔더니 막 치과 얘기하면서 막 이런 소리 막 치과 가면 행복한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리 때문에 공포 쓰는 거야. 치과는 막 드릴을 뚫고 막 우잉하고 막 스케일링만 하도 막 쭈삣쭈삣하잖아요. 이 사람이 소리의 공포가 굉장히 돼요. 너무 시끄러워요. 아픈 거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사실 뭐 마취도 하고 뭐 그래서 다른 거보다 이 너무 또 이 뇌를 막 물리잖아. 그리고 막 눈도 감고 있어야 되고 막 입 지금 질리려고 막 지금 막 짜증 나시죠. 거기다 뜩 받았더니 막 5만 해도 막 30만 원, 임플란트 100만 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해결해 드립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회피동기라고 합니다.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가올 위험, 문제들을 회피하게 만들어주는 동기라고 그래요. 회피동기. 김치냉장고를 어떻게 팔았냐면 대한민국 가정에 60%가 있습니다. 김치냉장고가. 40%는 아직 없습니다. 김치냉장고가. 이건 뭐예요? 회피동기죠. 벌써 60%나 샀어? 불안한 거지. 나만 없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회피동기죠. 남들은 다 있는데 당신만 없어요. 아까도 그 어머님만 안 샀죠. 이게 무슨 동기예요? 회피동기죠.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대중 속에 못 들어간 애가 나만 없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을 갔는데 아이가 풍선을 사달래요. 자, 그러면 동기가 있는데 원트가 있어요. 원트. 원하는 거 원트. 라이크. 두 개 중에 이 아이는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아빠 나 풍선 사줘. 이 아이는 원트까 라이크까 생각해보고 라이크는 좋아서 사는 거예요. 풍선이 좋아서. 근데 얘는 원트였던 거. 원트는 뭐냐면 이런 회피 동기를 원트라 그래요. 딱 봤더니 다른 애들이 다 손에 풍선을 들고 있어. 그쵸? 나만 없는 거야. 풍선 사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내가 얘 풍선을 사줬어. 사줬는데 얘는 이제 원하는 거 얻었죠.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심한 거예요? 안심한 거죠. 그럼 얘는 풍선을 놓을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좋아서 산 것보다. 예, 풍선을 놉니다. 예, 내가 좋아서 샀으면 안 놔요 이거를. 근데 이건 원티였거든. 놉니다. 이게 홈쇼핑이에요. 홈쇼핑에 사면요 한 일주일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이거 원티에 라이크예요. 원티예요. 내가 진짜 좋아서 샀잖아요. 계속 씁니다. 그럼 원트가 오래가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원트가 오래가요, 라이크가 오래가요? 라이크. 예. 라이크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접근동기라 그래요. 접근동기. 회피의 반대말.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 성취동기라고도 하고 성취하고 싶은 거. 성취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반대말로 하니까 접근이 더 편한데 접근이 좀 어색해. 그러면 성취동기라고 하잖아. 성취동기. 또 동기인데 이건 뭐다? 장기전으로 간다는 거지. 좋아하는 거는 원트는 불안한 거니까 그것만 해소되면 끝나는 거야. 이건 단기전. 자, 이게 좋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단기전 이게 먹힙니다. 홈쇼핑은 단기전이니까 빨리 반응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해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주방에서 뭐예요? 설거지 막 쌓여 있고 막. 근데 식기세척기 샀더니 샤랄랄랄라.
아니 뚝배기를 막 올려놨더니 뚝배기에서 막 거품이 나요. 마른 뚝배기에서 막 뽀글뽀글뽀글. 이거 뭐예요? 세제 찌꺼기. 여러분 뚝배기 끓여보세요. 세제 찌꺼기. 막 이렇게 막 불안하게 만들죠. 회피동기. 산 불안하게 하네.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근데 성취동기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을 파는데 이런 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 또는 진짜 정기보험 같은 거 막 30년씩 번 소멸성 보험들 이런 거를 회피동기로 팔면 안 됩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 비전, 내가 없을 때도 가족이 행복한 것 같아. 그냥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그때는 안 팔린다. 이게 상품에 따라 좀 달라요. 광고도 그래요. 광고도 회피동기 같은 상품인데 계절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그분 강의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코카콜라 광고가 이렇습니다. 여름에는 단기전이잖아요. 빨리 마셔야 되잖아요. 그 여름 광고가 어떻습니까? 코카콜라 광고가 막 타는 갈증 막. 나는 이렇게 그 광고 보셨습니까? 이게 모래 그 찜질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기 유재석이 모래 찜질하고 있고 옆에 걔 누구야? 그 덩치 큰 애. 정준하가 막 약 올리면서 막 마시고 있어요. 먹고 싶어. 뭐죠 이거? 회피동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떠고서 해소된 거야. 다 과거 그렇죠? 맥주 광고도 뭐 이러고 막 회피동기야. 근데 겨울에 하는 코카콜라 광고는 어떻습니까? 곰이 나옵니다. 느릿느릿 곰이 나오죠? 우와 이걸 먹고 뒤에 무슨 뭐 폭죽이 하나가 툭 터지면서 굉장히 감성을 자극해요. 성취동기죠. 그 이미지가 오래 가야 되죠. 그래서 딱 여름에 먹으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이라도 나가서 먹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해야 돼. 이걸 우리가 그러면 꼭 세일즈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설득이거든요. 아이들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딸은 아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저희 딸도 정신 차렸어요. 잘합니다. 그럼 보자고요. 자, 아이들의 성취동, 회피동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공부를 해서 점수를 내가 90점을 넘으면 내가 지난번에 80점 받았는데 90점 넘으면 내가 칭찬받을 것 같아. 막 이건 성취동기의 회피동기예요. 성취동기죠. 근데 이번에 시험을 못 보면 아니면 시험을 봐서 90점을 넘겼는데 다행이다. 시험 못 보면 혼나는데 안 혼나겠다. 이번에 안 혼나겠다. 이거 무슨 동기예요? 회피동기예요. 단기전이라 그랬죠 이게. 어느 애가 장기적으로 공부 잘해요? 예, 이걸 함으로 해서.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성취동, 회피동기는 애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 공부하면서. 저는 되게 많이 조심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애가 문제를 푸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EBS에서.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문제를 막 푸는데 옆에 선생님이 야, 너 머리가 진짜 좋은가 보다. 이걸 어떻게 풀었어? 너 되게 똑똑하다. 대단하구나. 라고 막 칭찬을 해줘요. 칭찬 좋은 거잖아요. 막 칭찬을 해줘요. 대단하다. 오, 이걸 풀었네? 너 대단하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한번 여기다 이제 두고 맞추다가 다음 문제를 풀게 해요. 그래서 답안지를 이렇게 놨어.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아요. 철수야, 그 문제 말해. 잠깐만. 그러고 나가. 그 밖에서 계속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난 이 문제를 몰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봅니다. 이게 무슨 동기죠? 회피동기예요. 내가 만약 이걸 틀리면 그동안 계속 똑똑하다고 칭찬받았는데 칭찬을 못 받을 것 같잖아요. 진짜 많은 아이들이 다 같이 봅니다. 얘가 부정적인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선생님이 이번에는 맞춰서 칭찬하지 않아요. 야, 너 포기하지 않는구나. 끝까지 푸네. 노력하는구나. 이거 원래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맞추기 쉽지 않아. 괜찮아. 하지만 너는 내가 푸는 모습을 보니까 잘할 것 같아. 괜찮아.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풀었을 때는 야,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야, 대단하구나. 어쨌든 계속 이제 노력을 칭찬해줘요. 그리고 똑같이 나가잖아요. 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봐요. 보면 안 되죠.
그냥 그 칭찬을 받는데 이거 보면 부정적인 거잖아. 굳이 내가 이걸 맞춰서 칭찬받은 게 아니니까. 안 그러실 것 같죠? 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야. 너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 그런 얘기 나도 들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성적이 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놔버려요. 이건 내가 과기소개 난 머리는 좋은데 노력 안 하지? 그럼 더 노력을 안 해요. 난 머리가 좋거든. 근데 이 성적이 안 나왔잖아. 그럼 나 노력 안 할 거야. 더 노력 안 할 거야. 언제가 내가 노력하면 돼라고. 그래서 그런 그 능력 칭찬을 받는 아이들이 두 가지. 진짜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완전히 망가뜨려요. 자기를. 양극화로 가요. 근데 노력 칭찬을 하면 최고가 될 수는 없지 몰라도 중상을 한다 이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탑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 제가 보니까 저희 딸이 탑이 못 되니까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는. 비강남권에 있다 왔거든요. 4학년 때 전화 왔어요. 저도 4학년 때 전화 왔거든요. 저도 비강남권에 있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나도 왔는데 환경이 너무 다른 거야. 아이들이 너무 쎄. 욕도 잘하고 다 부모들이 장난 아니야. 그 지도 자기 아빠 괜찮은데 거기서 오는 주목받지 못하니까 저쪽에 봉천동에 있을 때는 자기 탑이었거든. 그 여기 딱 오니까 봉천동 비하는 게 아니에요. 봉천동 살았어요. 이거 봉천고개 잘 나갔어요. 저희 딸이. 나는 직장 때문에 여기 왔는데 애가 그걸 몸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놔버린 거예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환경이 딱 지어지니까 애가 이제 다시 스스로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는 강사가 꿈이길래 우리 잘 됐다. 본인 꿈이 청소년 상담 심리 강사래요. 너 진짜 상담 잘할 수 있겠다. 안 해본 게 없으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한 것도 많대. 진짜? 그랬더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해하지 마. 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보다 더 하겠대. 그러면 어떡하나 나보고. 어쨌든 뭐 사서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크게 사업 실패하시고 구속되는 바람에 완전 바닥의 생활을 보내봤거든요. 아버지가 없어진 거잖아요. 3년 동안. 얼마나 더 사춘기 때 힘들어요. 아버지 필요할 텐데.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제일 잘 됐는데 그렇다고 딸을 위해서 제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고난을 만들었더라고요. 내 딸 맞구나. 동기부분 한번 생각해보자면 나는 어떤 동기를 갖고 있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그래요. 단기전의 회피 동기지만 내 인생에서도 성취 동기 부분 또 생각해보는 거죠. 이게 꿈 비전이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이쪽이 한 90%인 것 같아요. 뭔 일을 하자 그러면 불안해하고 안 되는 건 먼저 생각해. 근데 저는 한 90%가 이쪽이야. 그래서 살아봐요. 그럼 집에서는 맨날 혼나죠. 왜냐면 안 됐을 경우는 제가 다 뒤집었습니다. 독박을. 그러니까 그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잘 됐을 때는 몰라. 보통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라 그러지? 있잖아요. 식빵 떨어지면 꼭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걸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냐? 식빵 떨어지면 꼭 잼바늘 쪽으로 떨어지고 내가 가면 항상 버스를 놓치고 머피의 법칙. 왜 머피의 법칙이냐면 그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제일 많이 기억나거든요. 우리는 부정적인 정보를 기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쪽이 사실 생각이 많이 나고 단기 이기죠. 그러니까 늘 집사람이 이기죠. 안 좋은 일 나오면 내 잘못이니까. 늘 내가 하자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같이 살아봐요. 저마저도 회피동기였으면 우울했겠죠. 같이. 아무것도 안 하겠죠. 안전만.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공부 못합니다. 이쪽 강의 때문에.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되더라도 막 이렇게 도전해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런 거죠. 회피 동기는 좋아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알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그럼 성취 동기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좋아하는 걸 많이 할까요? 싫어하는 걸 많이 할까요? 싫어하는 거.
그러면 한국 사람은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 유럽인에 비해서 회피 동기가 높을까요? 성취 동기가 높을까요? 예! 정확하게 맞췄어요. 우리 환경 때문에 그래요. 회피 동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나라는 단어를 많이 글을 쓰게 해요. 나의 꿈, 나의 목표 뭐 이렇게 쓰게 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 너의 어떤 그 장래, 너의 바라는 행복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행복은 뭐야? 그랬을 때 나라고 글을 많이 쓴 애들은 행복은 뭐 기쁨, 즐거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성취동기죠. 근데 우리라고 많이 쓰는 애들 행복이 뭐야? 그러면 뭐 안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안함 뭐 이런 회피동기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심지어 진짜 우리 아빠, 우리 마누라래 세상에 우리 아내, 우리 마누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우리 마누라가 어디 있어 우리 마누라. 무랑년 외딸인데 우리 아빠래. 지밖에 없는 자식이.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김경현 교수님한테 저도 배운 건데 정말 재미있는 표현하더라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근데 외국에는 마이 스쿨이잖아요. 위 스쿨 안 하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의 학교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부모님 나의 학교 조사 나의 학교? 네 거야 이게? 사장님이 내 회사에 들어온 우리 사원 여러분 이러면 우리 회사라 그러죠? 회피도끼.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여기 먹혀. 이걸 넘어 있었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성취동기 쪽도 한번 생각해보자. 장기전으로 이제 성취전으로 비전, 꿈 이런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오히려 이거 하는 사람이 더 이제 앞으로 유망하겠죠. 마케팅도 이제 이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기전의 효과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강요. 이건 단기전이에요. 하지만 장기전은 설득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기잖아요. 여러분도 그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까, 어떠한 욕구를 불러일으켜줄까 했을 때 내가 이게 지금 회피동기인지 성취동기인지 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클로징할 때 어떤 베네핏을 줄 거냐, 어떤 니즈를 줄 거냐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